자, 8월 25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수만 믿고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확실한 것은 없지만 미국 증시 때문이라도 오버나잇 정도는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나스닥이 가파른 각도로 크게 상승해서 신고가를 뚫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폭락장 이후에 이틀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내일 금리 인상 결정에 쏠린 시선 때문인지 오늘은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방향이 결정되기 전 눈치를 보는 시장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다음 방향이 그전 폭락을 회복해주는 V자 반등이냐 또는 꾸준히 상승하는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2차 하락이 나오냐 이거인데 나스닥이 또 하루에 1%씩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억지로라도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이 지수를 결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당장 내일 들어올지 나갈지 아무리 분석해봤자 맞출 수도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잘 대응해주면 될 것 같으며 이미 크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주식 보유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3,000포인트를 보고서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충분히 버텨볼만 하겠지만 일상생활과 본업에 지장을 주는 금액이라면 이번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위협적인 캔들이 나왔을 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을 남기고 비중을 덜어내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 같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초기에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 상승하는 종목을 잡을 때도 초기에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떨어지는 종목도 초기에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끄지 못한다면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나면서 대응 방법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도 떨어질 것 같다면은 감당 가능한 수준 정도는 남겨놓고서 대응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별로 한 게 없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기다리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시장에 맞춰가지고 꾸준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폭락장이랑 상승장 상관없이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기다리는 것을 즐기기 때문인데 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단타나 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라 생각합니다. 내 조건에 맞는 종목이 많다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매매를 하겠지만 조건에 맞는 종목이 없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딱 아무것도 안 하는 그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식 매매 중독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시장에서든 부딪히려고 하고 빨리 매수해서 당장 승부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주식은 내 상황과 맞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것이며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났을 때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을 나에게 맞춰서 내 마음대로 매매하는 게 아닌 내가 시장에 맞춰가지고 확실하다 싶은 상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게 주식시장이라 확실하다 느껴질 때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산이 있지 그냥 아무 때나 막 지금 들어가서 승부 보고 싶고 들어갈 때는 뭐 잘 될 것 같은 오만 상상이 들기 때문에 매수를 자제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스스로 잘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세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면서 수익을 남기려면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며 매매를 하다가 가장 힘든 상황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익을 쌓다가도 한 번 실수해서 그 수익을 한 방에 뺏겨버리는 상황이 가장 힘들 텐데 그런 힘든 상황은 기다릴 줄 모르고 내가 억지로 시장을 풀어나가려 했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매매가 잦아질수록 후회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정하면 하루 종일 억지로 맞춰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피로감이 너무 커지고 그 피로감과 리스크에 비해서 얻는 것은 그렇게 값지지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쓸데없는 매매가 잦아지고 기다릴 줄 몰랐다면 아마 지독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든 아니면 다시 2차 하락이 나오든 간에 내 기준과 맞는 상황이 올 때까지 편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최근 들어서 가장 할 게 없는 시장이었는데 장 초반에 유일하게 봤던 게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UBS 쪽에서 들어오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걸 좀 빠르게 공략한 게 끝입니다. 초반에 UBS나 JP모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짜 초반에 잡아내면은 얘들이 바로 패대기 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신고가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빠른 스캘핑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만약에 좀 다른 자신 있는 종목이 있었다면 이걸 손대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이거 말고는 종목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대덕전자 쪽에서만 빠르게 스캘핑한 다음에 오늘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UBS랑 JP모간이 단타이기 때문에 쟤들이 고점까지 다 끌어올렸다면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운 좋게 발견했다면 초기에 잠깐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으며 만약에 오늘 대덕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이 쭉 나왔다면 외국인 수급이 없었다면은 하루 종일 눌림목에서도 공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 수급 때문에 눌림이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이란 종목을 대응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장 초반에 UBS 들어오는 거 보고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UBS가 들어올 때가 이쯤이었는데 46만 8,500원에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스윙하면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오비고, UBS 수급으로 망친 종목이 오비고랑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보유한 주식에 UBS가 들어와서 삐졌고 있는데 오비고 같은 경우에 7월 28일부터 UBS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UBS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17%까지 올렸는데 그 뒤에도 계속 빠른 단타만 치면서 UBS가 시세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 이날을 버텼지만 그 다음 날에 UBS가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정말 지금 신규주를 봤을 때 추세가 괜찮고 수급이 정말 탄탄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 전에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반에 UBS가 들어올 때 플러스가 찍혔을 때 일단은 덜어냈습니다. 장중에 5%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3,000주 정도 찍혀 있는데 여기에 찍힌 25,000주 UBS랑 JP모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UBS 쪽에서 바로 단타를 치고 나갔거나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이라면 UBS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그동안 패턴을 보면서 장 초반에 좀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내리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구간마다 UBS가 속해 있거나 다른 종목도 초반이나 장중에 가파르게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 이 구간 뒤에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제자리를 찾아갔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UBS가 아니었다면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매도 신호가 될 수가 있으며 그 전에 겪었던 종목들의 결과가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가 46만원 46만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바로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밀리고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밀리고 이렇게 된다면 SD 바이오 센서 비슷한 차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빠르게 46만원은 기본이고 48만원 근처까지는 올라가야지 추세가 살아나면서 나중에 55만원, 60만원까지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 기관 투자자가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배신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기관 투자자 수급이 양호하다는 조건 하에 주가가 다시 48만원 근처를 회복해 준다면 그때는 또 강력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서 다시 추세를 회복해 줬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한 발 빠졌다가 그 다음 확실한 상승이 나온다면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잠깐 매매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업 투자자라서 자리를 뜨진 않고 간단하게 하루 종일 체크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 보면 빨리 매수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그걸 이겨내고 참을 수 있어야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도 살아남는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증시 때문에 오버나잇 정도는 가능한 시장이며 내일도 크게 다를 것 없이 돈만 지키고 구경하면서 기회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천천히 살펴봐야겠습니다.